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햇살이 왜 암호화폐 시장은 비춰주지 않고 있는지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이 좀 그만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참 지지부진한 모습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35% 하락한 3,69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4.43% 하락 219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더의 경우는 환율이죠. 1,250원으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6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5.28% 하락 483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대비 7.46% 하락한 689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옆에 보시면 보이지만 21% 상승해서 한 7% 하락한 이런 모습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XRP의 경우는 뭐 오른 게 있다고 5%나 하락하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46.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5%로 상당히 높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미국의 증시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7%나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도 1.63%나 하락을 하면서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크게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는 다르게 조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디커플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모습들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장세 악화에 거래소 등 업계 고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이 코인데스크가 기술 업계의 불황과 암호화폐 약세장이 길어지자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구조 조정 및 고용 동결을 발표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약세장을 이겨낼 준비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이며 업계 고용 시장이 뚜렷하게 위축되고 있다. 3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리스트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2014년 설립 이후 최초로 직원 10%를 정리 해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하는데 또 바레인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레인 파이낸셜 또한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코인베이스도 고용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약세장이 길어지자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 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들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당연히 이런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다른 암호화폐 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신규 앱 다운로드 수가 연초 대비해서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도 아니고 연초 대비해서 무려 55%
10%가 급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대비해서는 약 79%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해 대다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신고점을 연일 경신하던 시기에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를 선택해 시장에 참여했는데 현재 투자자들의 낮은 동기부여 때문에 굳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왜 투자하나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비트코인의 이체가 발생을 하였는데 제미니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약 3,500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된 것인데 보통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게 된다면 이제 중장기적인 홀딩을 위해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하는구나 라고 분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약간은 부정적인 시그널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이 약세장을 활용해 이제 보유량을 늘리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에서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블록체인 분석 업체 인투더블록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 약세장을 틈타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3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인게이프는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세장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은 관찰된다.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의 보유량은 이전 약세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이 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낮은 가격이 이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들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하나를 사려면 약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지금 4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살 수 있다. 너무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규 자금들이 아직까지 몰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 전반의 상승 압력을 조금 죽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블룸버그의 분석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맞서는 대담한 연준은 이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역풍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연준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 인플레이션의 기조, 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에 분명히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역할 시점이 지금이다, 현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도 아니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나스닥, S&P, 미 증시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서 디커플링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팍 올랐으면 좋겠는 게 이제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한 리서치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이더리움을 줄이고 XRP와 에이다 그리고 폴카닷을 더 샀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이더리움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XRP, 카르다노, 에이다, 폴카닷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운용 자산이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인시어스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이더리움의 비중이 이제 5%포인트 내려간 약 20%로 감소를 했고 XRP 경우는 2%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6%. 에이다의 경우는 이제 7%포인트 올라갔네요. 이제 12%, 폴카닷의 경우는 4%포인트 증가한 13%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로 3%포인트 오히려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약간의 자금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수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기다리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미국을 제외한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선물만 승인할 뿐 현물 ETF를 승인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이 GBTC 펀드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GBTC 펀드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를 좀 출시해달라 촉구하는 다른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서한이 무려 1만 개가 SEC에게 현재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매거진 트위터 채널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출시 관련 10,000여 개가 넘는 의견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그레이스케일은 240일 검토 기간 동안 미국 투자자들이 SEC에 코멘트 레터를 보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SEC가 지속적으로 현물 ETF를 반려할 때 사용하는 이제 변명이라고 하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현재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안에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또한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를 현물 ETF로 변환하는데 이 SEC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과연 7월 달 현물 ETF가 정말로 승인이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만이 전 자산군 중에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금 상승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이애미 시장이죠.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프란시스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고 마이애미 코인도 시티코인도 만드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란시스 수아레즈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회주의 체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자신을 비트코인에 대해 가르치는 전도사라 이야기를 하며 이 기술이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뉴욕주의 이제 시장 또한 그러죠. 에릭 애덤스의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테네시주 잭슨시의 시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의 시장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아 보일 수 있고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에 이 크립토 시장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규제적으로 정할 때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이러한 유의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프란시스 수아레즈뿐만 아니라 미국 뉴햄프셔주 상원 의원 후보인 브루스 펜튼의 경우도 비트코인은 내가 2013년부터 선호하는 화폐 형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글로벌적인 통화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도 제쳐두고 비트코인이 다 잠식을 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사용되는 세상이 오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그리고 이더리움의 기반 기술 위에서 이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이 각국의 법정 화폐들이 비트코인 레이어, 이더리움 레이어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100%의 확신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브릿지 통화로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각국이 여태까지 그 환전을 하고 전 세계의 국가를 보내는데 법정화폐를 보내는데 들었던 이 비효율적인 자금들이 이제 쓸 데가 없어질 것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결제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소식과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게 CBDC이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이런 준말인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인도의 중앙은행 부총재의 경우는 암호화폐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워낙 과거부터 나왔던 주제라 뭐 그렇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인 라비 산카르의 경우는 CBDC가 암호화폐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프라이빗 암호화폐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CBDC의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여서 완전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 이 디지털 화폐인 거죠. 기존의 원화면은 원화 디지털 화폐, 뭐 디지털 달러, 디지털 엔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타국으로는 보낼 수 없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들 뭐 빅브라더라고 하죠.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이런 화폐 활동들을 다 마음만 먹으면 볼 수가 있다는 리스크가 있게 되는데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CBDC가 나오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4포인트를 나타내며 하지만 여전히 익스트리미 피어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어제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4포인트나 올라갔다는 건
과연 왜 올라갔을까요? 물론 높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방금 전 앞서 말씀드린 이 나스닥과 S&P, 나스닥이 2.47% 떨어지고 S&P가 1.63% 떨어지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의 경우는 5%, 6%, 그 외 알트코인들은 거의 7, 8% 떨어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3.19%, 4.22% 많이 떨어진 듯 보이지만 또 어제는 상승했다, 오늘은 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듯 지금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변곡점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각자 갈 길 갈 때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공포탐욕 지수 상승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정점을 찍었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나진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다가오는 12일 뒤죠. 6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50bp를 올리게 될지 25bp 올리면은 너무나 땡큐다라고 보이며 75bp를 올릴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75bp를 올리게 되면 위험 자산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쇼크가 당연히 오게 될 텐데요. 그냥 50bp로 크게 별탈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두려움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지난 3일 전 6월 1일부터는 QT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가격이 하락할까? 여기서 50% 더 떨어지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은 지금의 시장보다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심지어 공적 기금, 국가의 공적 기금들까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하나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죠. 과연 3년 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우리가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3년에서 5년 지난 것을 후회하게 될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